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실이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정하는 동안 미국에선 문건 유출은 매우 심각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고 기밀문서 유출자도 체포했지요. 자, 그런데 미국의 도청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당연 도청당한 내용인 것이며 그 내용을 통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된 정황이다 이겁니다. 천재 변호사 전석진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우크라이나 포탄 제공을 대가로 구걸하여 얻어낸 결과이다. 아무런 성과도 기대할 수 없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부는 포병전에 있다. 뉴욕타임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에 있어 포병력은 지상 전투력의 중추를 이룬다며 군사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 탄약을 먼저 다 쓰느냐에 전쟁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한다고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2023년 3월 8일 서방의 하루속히 무기 지원, 특히 155mm 포탄을 신속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다. 12일 정부 소식통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데 이어 올해 2월에도 수십만 발의 포탄을 추가로 판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3월 말에 미국에 50만 발을 제공하되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 50만 발은 지난해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양보다 5배 많고 특히 미국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약 100만 발의 절반에 달한다. 지난해 정부는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면서 최종 사용자를 미국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번 대여 방식도 이와 유사하다. 미국 정부는 50만 발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이 포탄을 운영하는 만큼 한국산 포탄이 우크라이나에서 살상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여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고 미국의 포탄 재고 형편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그러므로 미국이 이를 사용하여 재고가 줄면 포탄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다. 최근 유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미국 정부의 100여 쪽가량의 기밀 문건에는 우리 정부가 미군의 포탄 수출 요청에 고심한 흔적이 담겨 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3월 초 나눈 대화 내용으로 미국의 이번 포탄 제공 요청에 의하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되지 않아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어길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나왔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 변경이 있어야 포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유출된 문서들은 미 국방부 관료들이 대부분 실제 문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BBC는 12일자로 보도했다. 즉 도청이 있었던 것이다. 김성한 실장의 이러한 태도는 도청에 의해 알려졌고 그가 미국이 요구하는 신속한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결국 경질되었다는 것이다. 도청 문건에 따르면 김성한 실장은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우크라이나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의 입장이 어떤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포탄 지원이 늦어지게 되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비밀 협상을 통해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용 포탄 판매를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비록 최종 소비자 조항이 있어도 이 판매가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사실에 부합하는 해석이기 때문이다. 이쯤 푸틴 대통령은 2022년 10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클럽 회의 당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되면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2주 뒤 이번엔 CNN이 미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한국 포탄이 미국을 거쳐 우크라이나로 이송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미국을 최종 승인자로 선정하고 포탄을 수출해갔다며 그 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보도는 실제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는 보도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던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50만 발이 우크라이나로 갈 것이라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 도청에 의해 수집된 공개된 이번 문건에는 한국에서 155mm 포탄 33만 발이 유럽으로 이송되는 계획이 담겨져 있다. 출발지는 진해항, 도착지는 독일 노르덴함항이다. 노르덴함항은 미군 기지가 있는 곳으로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가거나 폴란드를 거쳐 우회 지원하는 시나리오로 해석된다. 이 운송계획 문건이 작성된 지 불과 사흘 뒤인 3월 1일 국가안보실 외교안보라인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방식을 놓고 고심한다.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미국의 이번 요구에 응해 포탄을 제공하면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안 될 수 있어 난처하다고 말하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차라리 폴란드에 우회 판매하자는 역제안을 한다. 이러한 대화가 도청되어 미국에 흘러간 이후에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비서관은 경질된다. 오늘자 보도에 의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155mm 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받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지난달 한국 정부 방위산업업체와 체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모성 무기인 포탄을 타국에 판매가 아닌 대여 형태로 제공하는 건 이례적이다. 포탄 재고가 충분해지면 갚는다는 조건이 있으면 전쟁이 끝난 후에 갚아도 될 것이다. 미국에 대여하는 방식을 취해 한국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지 않더라도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전 최종 소비자를 미국으로 하고 판매를 한 경우에도 푸틴은 한러관계의 파탄을 경고했었다.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정부는 고심 끝에 대여 방식으로 지난해 말 판매한 포탄의 5배를 제공하기로 지난달 미 정부와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통화일보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도 포탄 제공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보도한다. 국빈 방문 결정이 포탄 제공 결정에 대가였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러시아 사이에서 정부가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소모성 무기인 포탄 제공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여 형식을 적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작년 10월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종 소비자를 미국으로 규정한 판매인 경우에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어 러시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봐도 뻔한 것이 이번 포탄 대여는 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고, 특히 이번에 공개된 도청 정보에 의하면 김성한 실장이 미국이 요구하는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제공될 것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전제하에 대책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청 정보에는 김성한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워싱턴 국빈 방문 발표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제공 관련 입장 변경 발표가 겹치게 되면 국민은 이 두 개 사안 간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한다. 즉 국민들에게는 윤 대통령이 정부 정책에 반하는 포탄 제공 결정으로 워싱턴 국빈 방문을 구걸하였다는 생각을 들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가 바닥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빈 초청을 해준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의 국빈 방문은 누가 봐도 국가정책에 반하여 포탄 제공을 결정하고 이로써 러시아와의 관계 파탄을 무릅쓰고 행해진 것과 대가를 이룬 것으로 개인의 정치적 지지도 상승을 위해 국익에 반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성환, 이문희 대화 도청 내용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성환, 이문희가 경질된 것으로 보면 이번 국빈 방문은 포탄 제공 결정을 대가로 특별한 의제 없이 거칠의 용어로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거 갖다가 와인이나 한 잔 마시고 돌아오는 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 지지도가 낮은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국가정책에 반하는 일도 하고 고위공직자도 해임하고 외교관계를 파탄에 몰아넣는 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약점이 많아 도청이 되었다면 자신의 약점을 미국이 모두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도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미국만 약점을 할까? 아마도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도 다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면 거절할 것인가? 대통령직을 내려놓을 작정을 하고 거절해야 할 것이고, 이것도 어려운 선택이다. 직을 내려놓으면 김건희 여사와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하루하루가 위태로울 뿐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혜영 교수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한국이 우크군의 핵심 물자인 155mm 포탄 50만 라운드분을 미국을 통해 대여해 주기로 했다. 상황이 나쁘지 않았을 때 우크군은 하루 5천 라운드분을 소모했다. 그래서 50만이면 우크군이 약 100일간 사용할 분량이다. 일전 10만 라운드를 제공했을 때 러시아는 경고 수준에서 멈췄지만 50만 라운드는 좀 다르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 좀 심각하다. 어쩌려고 이러는가? 이 정도 규모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고 봐야겠다. 러시아의 대응 원칙은 미러링이다. 한 만큼 갚는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이른바 북방외교의 종말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지위가 러시아의 비우호국에서 사실상 교전국으로 분류될 외교 재앙으로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다가온 다극체계에서 한국은 세상의 절반에게 완전히 배척되고 또 다른 절반에 뺨 맞고 쫓겨날 판이다.
미국은 이미 한국을 독일과 유럽한테 한 것처럼 탈산업화하고 이제 무기도 빼먹다가 한국군은 대리전에 써먹을 방법을 찾을 거다. 한국 외교 길을 잃고 헤매다 들어선 데가 파멸의 길이다. 이어 한국의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놓고 보면 안보 논리는 정가의 보도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군의 주포에 사용될 막대한 양의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군으로 넘어가는데 이로 인한 소위 안보 공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은 95만 발가량을 우크라군에 지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원할 분량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유사시에 돌려받는다는 것인지 반환 계획은 무엇인지 이 역시 궁금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단기간에 이 정도 양을 생산할 방산 기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 전쟁은 고강도 재래전이다. 특히 포병전이다. 따라서 이미 나토의 탄약고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소모전인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미국이 말하는 대만 전선에서의 전쟁 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쟁이 계속되는 한 이제 한국의 탄약고를 털기 시작할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고 끊임없이 우크라군의 충계 공세를 강박하고 있다. 한국군의 155mm 포탄은 우크라이나로 간다. 펜타곤의 극비 문서는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러시아가 한국의 잠재적 적국인지 말해야 한다. 언젠가 푸틴의 시간이 오면 우리는 답해야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군사 지원을 대가로 미국의 국빈 초청을 받은 것이라면 그야말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꼴이 되지요. 일본과의 굴욕굴종 외교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경의 지지율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미중일도 모자라 이번엔 러시아까지 폭망각이니 당연 경제는 더 폭망인 것이고 안보는 안보이고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다 이겁니다. 경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끝장납니다. 이상 루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